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얼마를 모아야 그만둘 수 있을까? 은퇴를 해서도 내가 좀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현금 자산 10억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금리로 4% 정도라고 보면 4천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4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겐 세금이라는 게 있죠. 이것 띄고 저것 띄면 정도 되겠죠. 최소 생활비 정도뿐이 안 나온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투자증권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재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박수! 차장님, 요즘 반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자주 들어보진 못했는데 한 4, 5년 전에 파이어족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절반 정도는 일하고 아니면 급여 소득을 더 채우기 위해서 좀 일을 더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아닌가? 일찍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많아진 것 같아요. 혹시 차장님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지만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현실적으로 제가 급여가 적은 편은 아닌데 저는 외벌이고 아이가 둘이 있고 또 쓰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하기가 사실 녹록치 않고 그렇다고 전혀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하는 업이 이제 금융 쪽이다 보니까 내가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겠다. 머릿속으로만 준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저축이나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정도가 있을까요?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실패하는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니까 한 20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실패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상장 폐지도 한번 당해봤고 20대 때 꼭. 혹시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은 크지 않죠. 젊었을 때니까 몇백만 원. 근데 이제 그 당시 제 나이에 몇백만 원이면 큰 돈이었거든요. 한 종목에 몰빵한 종목이 뭐 반토막, 3분의 1 토막 난 적도 있고 그러면서 지금 배운 거는 은퇴를 위해서 투자하는 자금들은 절대 잃으면 안 된다. 분산 투자 잘하고 자산 배분 잘해서 풍족하진 않더라도 그냥 살아갈 수 있을 정도 현금 흐름을 확보를 해놓는 게 좋다. 그러면 혹시 은퇴나 반퇴를 얼마를 모으면 내가 안정적으로 은퇴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질문 받으신 경우는 없을까요? 적어도 얼마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쓰는 소비 습관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은퇴를 해서도 내가 좀 많이 쓰고 싶다라고 하면 현금 자산 10억 가지고도 사실 모자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금리로 한 4% 정도라고 보면 10억이면 4천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4천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15.4% 떼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걸려서 의료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한다.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3천만 원을 12로 나누면 250. 그러면 금융자산 10억이 있어도 최소 생활비 정도뿐이 안 나온다. 내가 좀 많이 쓰고 싶다 그러면 금융자산이 20억 이상이 있어야 자산을 유지하면서 생활비를 쓸 수 있고 손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배당 쪽을 많이 나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한 연 8%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가 쓰는 생활비, 그 다음에 원금, 여기에 이제 8%를 곱해서 어느 정도 계산을 맞춰드리죠. 그러면은 반대로 나 이렇게 은퇴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좀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다면 제 손님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를 다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미국 주식으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순순히 이제 월급을 모아서 투자를 해서 10억 원 정도의 금융자산이 형성이 되신 거죠. 그래서 희망퇴직을 신청을 하셨어요. 근데 희망퇴직이 5년치 봉급이 나오면서 퇴직금 외에 희망퇴직금만 7억을 받으셨어요. 마침 또 타이밍 좋게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하고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운이 좋은 사람은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운이 좋은 사람은 물론 이제 이건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제 미국 주식을 이렇게 잘 운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자산이 형성됐고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희망퇴직이라는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었던 거고 운 플러스 자신의 노력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 외에는 막 주식이 대박나서 나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막 주식이 급등해서 얻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은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번 성공하는 사람은 꽤 많은데 그 성공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 번의 성공으로 인해서 큰 부를 얻었다고 섣불리 은퇴하는 건 저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식을 잘 모르시고 또 월급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의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저도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투자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바쁘고 내가 하루 종일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고 저녁에 오면 집에서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아니면 뭐 다른 일 야근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걸 열심히 공부해서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방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신입사원 때 제 사수가 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일정 금액은 따로 띄어서 저금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일단 종잣돈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모으고 나서는 스스로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배분할 것인가, 내가 주식도 좀 하고 안전한 채권도 좀 하고 정기 예금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을 얻게 되고 그렇게 투자를 시작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투자하는 습관이 좀 길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연습을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렇죠. 적응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손님들한테도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일만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내가 내 퇴직금 갑자기 큰 돈을 굴리려고 그러면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이 퇴직금 제도라는 게 DB형이 있고 DC형이 있어요. DB형은 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월급이 올라가는 대로 해서 받는 거고, DC형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모아놓은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은퇴 2, 3년 전에라도 한번 연습 삼아 그 운영을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은퇴하고 나서 큰 돈을 빡 받아가지고 멘붕이 오는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에 관한 투자를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편입니다.